그래서 실제로는 4,500만 원이 아닌 4,800만 원을 보장받고 내 돈은 200만 원만 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회사 측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청구한 자잘한 기록 하나 때문에 보험료가 확 올라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들 있으시죠? 실손보험의 가입 현황을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2.6%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이 정도 숫자로만 봐도 그냥 아무 보험이 아니라 누구나 실손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고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입한 보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혜택 좋은 실손보험을 가입만 했지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입니다. 정작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중요한 내용을 놓쳐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청구 팁과 핵심 정보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만 내지 마시고 꼭 받아야 할 건 챙기셔야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실손 100%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줄여서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직접 낸 병원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을 보장해준다 해서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보상해주는 금액의 비율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세대를 나눕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된 실손보험을 1세대에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이전까지 가입된 실손보험을 2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된 실손보험을 3세대,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된 상품을 4세대라고 합니다. 보상되는 비율을 보면 세대별로 급여와 비급여가 다른데요. 1세대는 급여, 비급여 모두 100%가 보상됐고요. 2세대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가입 시점에 따라 80에서 90%가 보상됐습니다. 2세대에서 내가 급여로 병원비를 100만 원 지출했다면 90만 원을 돌려받고 10%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거죠. 3세대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로 2세대 후반과 동일한데요. 여기에 비급여 3종이라고 해서 MRI, 도수치료, 주사제 치료를 따로 분리해서 70% 보상이 되고요.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로 더 낮아졌습니다. 4세대 기준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급여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80만 원은 돌려받고 20만 원은 자기부담금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 일정 금액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어떤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4세대 기준 급여 치료비로 20%의 자기부담금만 가정을 해도 60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병원비가 작을 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20-30%는 꽤 부담되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예전에는 거의 전액 보장에 가까웠지만 세대가 바뀔수록 자기부담금은 커지고 조건도 까다로워지는데요. 실손보험은 왜 세대가 바뀔수록 자기부담금이 점점 높아질까? 그 이유는 바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받은 돈보다 내준 돈이 많아지면 보험회사 손실이 나는 건데요. 실손보험은 전 보험 상품 중 가장 손해율이 높은 보험입니다. 이 손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부담금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자기부담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중 첫 번째인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가입하면서 자기부담금 때문에 걱정
걱정하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처음 생긴 2세대 실손 의료비 때부터 이 자기부담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걸 자기부담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입원 시 발생한 치료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1세대 이후 자기부담금이 처음 생긴 2009년 8월 이후에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을 보면요. 자기부담금 10%의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입원을 해서 총 5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가정해보면요. 이분이 2세대 실손에 가입되어 있고 자기부담금은 10%다 라고 했을 때 원래라면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만 원이겠죠.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입원 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500만 원이 아닌 4,800만 원을 보장받고 내 돈은 200만 원만 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다 해서 무조건 전액 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실손보험에도 보장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2, 3세대 실손보험은 이번 의료비 기준으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 주는데요. 이 5천만 원의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 부분은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입원비가 5천만 원일 경우엔 상한제 적용과 보장 한도 안에서 4,800만 원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지만 만약 치료비가 6천만 원이라면 그 초과된 1,000만 원은 내가 전액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구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가입된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급여에만 적용이 됩니다. 앞서 5천만 원의 치료비 중 3천만 원이 급여치료, 2천만 원이 비급여 치료 비용이라면요. 급여의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이 나오죠. 이 중 급여에만 상한제 20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 자기부담금은 800만 원, 실제 보험금 수령액은 4,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급여 항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졌는데요. 비급여 치료는 비용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이전 세대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한도는 훨씬 넓어졌는데요. 급여 진료 5천만 원, 비급여 진료 5천만 원, 최대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급여, 비급여 통합 한도여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항목별로 따로 한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고액 치료에도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은 단순한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또는 너무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한 방어막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요즘 보험료도 오르고 자기부담금도 늘고 해서 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손보험만큼은 절대 쉽게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을 현명하게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것, 그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에요. 실손보험 하나만큼은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저희 친절한 연지씨에서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보험 분석이나 추천 플랜 같이 유튜브에서 못다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두 번째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납입 중지 제도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손보험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엔 단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회사에서 단체 실손도 들어주고 내 개인 실비도 있으니까 청구하면 2배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 금액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손을 2개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병원비가 3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2배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중복 보장은 안 되는데 매달 보험료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건 사실상 보험료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납입 중지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원하는 것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 12월 이전까지는 개인 실손 보험만 중지가 가능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 보험도 원하면 납입이 중지가 되고요. 앞으로 회사 측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의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라면 빨리 납입 중지를 신청해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단체 보험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회사를 퇴사하며 실손보험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퇴직 시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실손보험을 5년 동안 연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전환도 되고 현재 단체 실손도 있고 하면 굳이 개인 실손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않나요? 해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 실손을 그냥 해지하셨다가 나중에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직전 5년간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또는 10대 질병 진단 이력이 있다면 전환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납입 중지를 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3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 환급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상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보상받지 못하죠.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의 경우엔 50% 보상이라도 가능하긴 했지만요. 그 이후에 가입된 경우에는 아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장기간 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해외로 몇 년간 나가 있을 예정인데 보험료 계속 내야 해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혹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동안에 낸 보험료 못 돌려받냐가 가장 많은데요.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보험료는 계속 나가지만 이런 경우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해외 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시 국가에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사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과 여권 4번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죠. 또한 실손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해외 여행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 납입 중지도 가능하니까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막으시길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4번째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서 손해를 보는 핵심 정보예요. 바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병원 다녀오고 나면 보험금 바로 청구해야지 하고 서류 준비해서 당일 바로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청구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청구 타이밍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청구 내용은 보험회사 전산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보험회사와도 공유가 돼요. 이건 제 실제 사례인데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검사
검사 결과는 부정맥 위증, 즉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위심이 될 뿐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이건 언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던 시점에서는 고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지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미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있어서 전산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 관련 특약은 삭제하고 표준체 가입도 거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청구 자체가 모든 건이 고지는 아니어도 보험금 청구를 한 순간부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고지사항을 보면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 위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1년 이내 검사로 인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한 질환으로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10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제 경우 검사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아니었지만 보험금 청구 기록 때문에 심사에 걸린 것이죠. 이런 경우는 비단 검사뿐만이 아니라 통원 치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허리 협착 때문에 6일간 도수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7일 미만이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아니지만 보험금 청구 기록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치료력이 심사에 걸리면 작게는 해당 부위가 보장 안 되는 부담보에서 심각하게는 보험료 할증, 거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입이 예정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손보험의 약관에서 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보험금은 3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보험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험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뒤 급하지 않다면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정말 보험이 필요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청구한 자잘한 기록 하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확 올라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제로는 고지 대상도 아니고 진단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도 생각하신 게 있다면 꼭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손보험 숨겨진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 제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4세대의 경우에는 급여 치료만 200만 원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납입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이 2개일 경우 둘 중 하나는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 환급 제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보험금 청구 시 치료 기록이 보험 신규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면 보험금은 3년 이내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이 4가지 혜택을 꼭 기억해 두시면요, 매달 내고 있는 실손보험료 아깝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희 친절한 연지 씨한테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